여러분, 집안 분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건 페인트 작업만 한 게 없거든요. 근데 이 페인트가 견적이 이게 생각보다 비쌉니다. 제가 인테리어 할 때도 이 페인트 견적 내드리면은 깜짝깜짝 놀래요.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, 페인트는 제가 하면 안 돼요?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런 말씀 꼭 하시거든요. 근데 이 페인트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. 이게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하지 않고 또 안 만만하지도 않아요.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페인트를 과연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? 이거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요. 재밌어 보이시죠? 사실 이렇게 바르는 거는 재밌습니다.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화장으로 따지면 아이라인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고, 세차로 따지면 광택을 내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광택 내기 전에 세차를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. 페인트를 하기 전에 밑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. 밑작업이 한 95%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지금 바르는 이런 실질적인 페인트 작업은 한 5%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,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. 변하는 게 팍팍팍 티가 나기 때문에 막 신이 나서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밑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. 우리 로션 바르기 전에 세수 깨끗이 하잖아요.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. 페인트 하기 전에 건물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. 세척을 하는 이유가 그냥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. 먼지가 붙어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페인트가 오래 못 가요. 그래서 세척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. 저는 방수하기 전에 세척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한번 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. 페인트 전에 건물에 균열이 있거나 이런 곳은 사전에 미리 보수를 다 해줘야 돼요. 여기도 엄청 심하게 깨져있던 부분인데 마워시멘트랑 이 탄성 파티로 해서 이렇게 보수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. 예전에 에어컨 구멍 뚫려 있던 자리인데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메꿔놨어요. 여러분들 짬뽕 드실 때 혹시 앞치마 하십니까? 물론 앞치마 빼먹지 않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약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어떤 자존심이냐면, 저도 약간 그런데요. 아, 나 이거 옷에 안 튀기게 조심하게 잘 먹을 수 있어, 약간 이런 자존심 좀 보이거든요. 그러다 보면 꼭 튀게 돼 있죠. 그래서 옷 버리고 후회하고. 이 페인트도 주변에 아무리 안 튀기고 잘 칠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작업이 엄청 더뎌지게 됩니다. 그래서 보양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. 귀찮아도 해줘야 됩니다. 짬뽕 먹을 때 앞치마 하듯이 페인트 할 때도 이 주변에 페인트가 묻지 말라고 보양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귀찮긴 해요. 그리고 나 왠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좀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러다 보면 이제 하기 싫어지는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말이 필요 없어요.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양할 때 꿀팁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. 요거는 커버링이라고 해가지고 끝에 테이프가 달려있고 비닐이 쭉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넓은 면을 보양을 해줄 수 있는 건데요. 끝에는 이제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, 이럴 때 요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. 아니요, 그냥 얘가 없으면 안 돼요. 얘가 없으면 얘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. 이 스프레이 접착제로 바닥에다 뿌려주면 딱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건데, 이게 없으면 이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. 한번 보세요. 비닐에는 잘 붙죠, 마스킹 테이프가. 땅바닥에다 얘를 붙이려고 하면 굳는 것 같죠? 아닙니다. 금방 떨어집니다. 먼지 때문에 붙지가 않아요. 금방 떨어져요. 이 스프레이가 없으면 아예 보양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딱 해주게 되면 보양이 야무지가 되는 거죠. 보양제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람이 들어가서 펄럭거려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이렇게 싹 접착을 해줘야지만 얘가 안 떨어지고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. 일단 바람이 한번 들어가면 펄럭펄럭 거리면서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, 펄럭거릴 만한 부분은 아예 이렇게 잘라내는 게 좋아요. 77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3M에서도 나오고, 이건 지금 일신 건데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3M이 조금 유명하긴 합니다. 그 일신이 좀 저렴하긴 해요. 또 성격상 이런 거는 그냥 못 지나칩니다. 최대한 라운드를 만들어줘야 돼요. 꼼꼼하다, 꼼꼼해. 꼼꼼하게 보양했습니다. 이 정도면 진짜 짬뽕 마음껏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마음껏 튀어도 될 것 같아요. 어때요, 여러분? 보양도 하고 균열 같은 것도 다 보수하고 이제 밑작업을 싹 해놓으니까 페인트 하는 거는 좀
할만해 보이죠?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? 재밌긴 해요. 근데 요 위쪽에 이렇게 칠할 때는 팔이 조금 아픕니다. 그래도 이게 시시각각 바로바로 이게 변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페인트는 균열하고 보양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옛날 벽돌집이라서 이 줄눈 사이가 방수가 굉장히 좀 취약해요. 여기는 방수를 한번 다 한 거예요. 크림 방수제와 투명 탄성 코트를 다 도포를 해가지고 이 부실한 줄눈 사이에 방수를 한번 잡은 상태에서 지금 페인트를 칠을 하는 거고요. 당연히 이런 샤시 같은 것도 미리 교체를 해놨고, 이 샤시 옆에 쏘는 이 실리콘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도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도장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변성 실리콘을 써줘야 돼요. 그래서 이 샤시 실리콘은 지금 변성 실리콘으로 쏴놓은 거고요. 그래서 페인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균열뿐만이 아니고 방수가 좀 부실한데 미리 잡아 놓으시고, 혹시라도 샤시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교체를 하고, 샤시 실리콘은 페인트가 가능한 변성 실리콘으로 쏜 다음에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셔야지만 뭔가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. 보양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 페인트 라인을 좌우하는 거예요. 보양이 페인트를 안 묻게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이 깊이감을 좌우하는 그 라인을 얘가 딱 이제 살려주는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mm 정도만 딱 이 옆에가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 정도 했어요. 너무 또 깊게 보이면 별로일 것 같고, 그렇다고 아예 하얀 게 안 보여버리면 이 깊이감이 안 느껴지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보양제 페인트하고 빨리 떼셔야 됩니다. 특히나 여름철에 이거 귀찮아서 나중에 떼야지 하고 여기 끈끈이로 돼가지고 이거 거의 안 띄워져요. 완전 진짜 망하는 거예요. 바로 페인트 끝나면 이렇게 제거하셔야 돼요. 색깔이 괜찮은데요? 이국적인 분위기를 원했는데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색이 나오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 페인트 브랜드가 피쿠렐라라는 브랜드거든요. 좀 생소하시죠? 이게 핀란드 160년 역사의 페인트 회사라고 해요.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160년, 16년 아니고 160년.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삼화 페인트라는 브랜드가 1946년에 창업했다고 해요. 지금 한 78년 정도 되는데 80년이 조금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160년이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세월만큼 오래된 그런 페인트 회사고요. 벤자민 무어 페인트도 굉장히 유명한데, 벤자민 무어가 1883년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. 티쿠렐라가 1862년이니까 20년 정도 더 빠르게 만들어진 회사고요. 제가 티쿠렐라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 굉장히 좀 생소했거든요. 근데 핀란드 160년 역사라니까 이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. 그냥 160년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. 근데 또 자세히 또 찾아보니까 괜히 역사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더라고요. 이 친환경 인증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. 특히 M1 클래스는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등급인데요. 이 M1 클래스도 획득을 했고요. 저는 이게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. 알러지 프리, 아토피 민감성 피부의 소비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인데, 저는 인테리어 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.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그 브랜드를 사용해가지고 시공을 해줬는데 고객분이 알러지가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매장에서 그걸 샀는지 입증을 해달라는 거예요. 어차피 저는 이제 구매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입증을 해드렸는데, 그렇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도 뭐 그것 때문에 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어서 저는 솔직히 그 소비자분이 좀 너무 유별나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, 이 알러지 풀이라는 이 인증 마크를 보니까 그때 일화가 딱 떠오르면서, 아, 실제로 이 페인트 때문에 알러지, 아토피 같은 게 유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.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인증 마크가 있는 거겠죠. 아무튼 친환경 마크 인증 브랜드입니다. 티쿠렐라가 굉장히 친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, 아직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박 관장이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좀 널리 알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볼 겁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. 잠깐만, 내 옷 색상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투명인간 된 것 같아요. 페인트 칠할 때도 디테일이 좀 몇 가지 필요해요.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페인트가 뭉치지 않고 고르게 발라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그러려면 이 뜰 때부터 좀 잘해야 돼요. 이렇게 페인트를 찍고 나서 빨래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문질러주면 좋은 이유가, 벽에 댔을 때 어찌됐든 처음 닿는 데가 있단 말이죠. 그리고 한 바퀴 굴릴 동안에 웬만한 페인트 원액들이 여기 다 이제 묻게 되거든요. 나머지는 사실 조금 있는 걸로 이제 짜내는 수준인데, 여기 원액이 많이 뭉
뭉쳐있기 때문에 최대한 옆이랑 이쪽이랑 밑으로 끌고 가면서 고르게 좀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서 원액이 묻을 때 뭉쳐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을 눌러주면서 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여기 정도 원액을 한번 뭉쳤으면 요렇게 반경으로 그 원액 가지고 골고루 써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이 정도 묻은 거는 그냥 원액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그냥 이 롤러를 짜서 힘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해주면 이 정도 되는 거고,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. 여기를 많이 칠해서 그런 걸까요? 아닙니다. 이게 마르면 이렇게 투명해져요. 이게 마르면서 이렇게 연해져서 원래 색깔이 또 배어 나오거든요. 그래서 페인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없습니다. 최소 2번, 많으면 3번 정도 칠해줘야 원래 바탕색을 깔끔하게 없애고 원하는 색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갑자기 피곤해지시나요? 한 번에 안 된다니까? 어쩔 수가 없어요. 페인트는 원래 그래요.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칠하다가 여기 뭐 왜 이렇게 연해졌지? 내가 뭐 덜 칠했나?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셔봐야 크게 소용이 없어요. 어차피 마르면 다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신 다음에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칠해줘야 돼요. 섬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줘야죠. 참고로 이 페인트는 외부용 페인트예요. 오버커트라고 해가지고 내부용이 아니고 외부용입니다. 내부용하고 외부용 구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요. 외부는 햇빛이 받잖아요. 외부용 페인트는 이 햇빛에 강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대부분 비싸요. 그래서 내부용 갖다가 외부에 바르시면 얼마 못 가서 페인트가 금방 아마 사가버릴 겁니다. 그래서 내부용 외부용 구분하셔야 돼요. 그 다음은 이런 이제 코너 부분 이런 데를 처리해줘야 되는데, 이 롤러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런 코너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처리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막 이렇게 문지르면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해요. 근데 이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. 이런 코너 부분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겠네. 이렇게 끝에서 싹싹싹싹 문질러주면 톡톡톡톡 쳐주면서 이렇게 싹 묻혀주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코너 부분을 처리하시면 돼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. 그래도 어찌됐든 한계는 있습니다. 이렇게 안 묻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붓을 사용해서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. 조금씩 이렇게 또 안 묻는 부분들, 이런 데는 붓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붓하고 롤러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. 하나만으로는 조금 힘들어요. 이 붓도 사이즈별로 조금 다양하게 있으면 좋고, 이 롤러도 크기별로 있으면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페인트 도구는 진짜 다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일이 빨라져요. 그리고 깔끔해져. 붓이나 롤러 같은 이런 페인트 도구를 다양하게 좀 활용하는 게 또 하나의 요령이다 라는 걸, 하지만 저에게는 필살기가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롤러랑 붓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지, 저는 사실 이제 페인트 준 기술자이기 때문에 멋진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주피터 스프레이건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흑백 흑기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레이코 퀵샷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렸거든요. 그 영상이 주피터 스프레이건 광고 영상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걸 사고 싶다고. 이게 근데 가격이 장난 아니게 비싸요. 이런 걸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다가 페인트를 따라주고요. 드레인을 한번 해준 다음에, 이게 지금 펌핑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 배관에 깔려있던 거를 뽑아내는 작업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펌핑을 해주다 보면 이제 원액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원액이 나오고 있죠. 원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스프레이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가 되는 겁니다.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코너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. 기가 막히죠. 여러분, 이걸로 이 넓은 면을 다 칠하는 게 아니고요, 이런 코너 부분만 사용하는 거예요. 이 넓은 데는 이렇게 조그만 걸로 하게 되면 힘들고 지쳐서 못합니다.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, 이런 코너 부분 처리하려고 그러면 붓이 됐든 롤러가 됐든 어찌됐든 힘들고 깔끔하게 안 나오거든요. 이런 데다가 말이 필요 없죠. 네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이건 이렇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. 솔직히 이거 좀 너무 비싸요. 제가 거의 셀프 인테리어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혹시라도 가격이라도 한번 궁금하신 분은 밑에 태그 한번 찍어보세요. 얼마 정도 하나? 아마 깜짝 놀라서 다시 나오실 겁니다.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주피터 스프레이건도 괜찮아요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. 그리고 솔직히 이게 막 전문적으로 좋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주피터 스프레이건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, 저는 이미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.
어제 너무 늦어가지고 두 번 칠을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할 건데, 어제 이 트레이 그대로 비닐로 싸가지고 보관을 했거든요. 이게 보관 요령이에요. 다음날 사용할 거는 막 물로 빨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페인트 트레이에다가 담아놓고 비닐로 싸가지고 공기만 차단시켜 놓으면 하루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냥 보관하면 굳어서 못 쓰고 막 물로 빤다고 빨면 너무 귀찮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최고입니다. 말짱하죠? 자, 이제 두 번째 도포를 해볼 건데요. 벽돌 색깔이 이렇게 배어 나오죠.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벽돌 색깔이 거의 안 배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거예요. 두 번 칠할 때도 코너 부분에 또 너무 막 색이 다르니까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경계가 마르면서 또 자연스러워지거든요. 기존의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새롭게 한번 도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다 마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이 또 보이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손을 봐주면 되거든요. 여러분, 이 색상이 Q827 발리라는 색상이거든요. 마감 다 된 거 보시면 아마 색깔 정말 예쁘다고 느끼실 거예요. 피쿨렐라 페인트 톱스타 스토어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. 간단하게 페인트 작업으로 봄맞이 3단장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. 감사합니다.